저는 한정옥입니다. 66세죠. 35년간 초등학교 교단에 섰습니다. 교사로 살며 제가 가장 강조했던 건 소통이었어요. 교실에서도 가정통신문을 통해서도 늘 말했습니다. 이야기하세요. 들어주세요. 그게 관계의 시작이라고요. 그런데 정작 제 며느리와는 그 시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도현이가 결혼한 건 38살 때였어요. 서미나라는 여자를 데려왔을 때 저는 반가웠습니다. 오래 기다린 며느리였으니까요.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여자였어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했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까요? 저는 평소처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절 준비 때문이었어요.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죠. 전화벨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더군요. 다음 날 다시 걸었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차가웠죠. 전화 말고 메시지 주시면 안 될까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나 싶었죠.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전화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은 늦게 왔어요. 한두 시간이 아니라 반나절씩 걸렸죠. 답장도 짧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요. 이런 식이었어요. 어느 날은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3번을 걸었는데 안 받더군요. 저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1시간 뒤 미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라 통화 어려워요. 회의가 3시간이나 걸린다는 게 이상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직접 연락하는 걸 점점 줄였습니다. 대신 아들 도현이한테만 전화했죠. 미나는 어떠냐고, 잘 지내냐고 물었어요. 도현이는 늘 똑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잘 지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믿고 싶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미나도 익숙해질 거라고요. 그러면 저한테도 편하게 대할 거라고요. 처음엔 다 어색한 거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전화는 물론이고 문자도 점점 줄었어요. 저는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되돌아봤습니다. 너무 자주 연락했나? 너무 간섭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군요. 남편 조우식이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편한가 봐. 그냥 내버려둬. 저도 그러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웠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저는 미나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음식 준비를 하려면 취향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도현이를 통해 물었죠. 며느리한테 뭐 좋아하는지 물어봐라. 다음 날 도현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미나는 아무거나 괜찮대요. 신경 안 써도 된대요. 아무거나.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무거나 괜찮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그날 명절 음식을 혼자 준비했어요. 미나는 명절 당일에 와서 어색하게 웃더니 밥만 먹고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원한 건 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족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전화 한 통 자유롭게 하고 명절에 함께 음식 만들고 가끔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죠. 하지만 그게 미나한테는 부담이었나 봅니다. 저는 점점 조심스러워졌어요. 전화는 아예 하지 않게 됐고 메시지도 꼭 필요한 것만 보냈습니다. 미나의 답장은 여전히 짧고 차가웠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서히 깨달았어요. 이 관계는 제가 노력한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구나. 미나는 저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불편한 존재로만 보는구나. 교사 시절 제가 가르쳤던 소통이라는 게 가족 안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했죠. 그 많은 학생들과는 마음을 나눴는데 정작 며느리와는 한마디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으니까요. 결혼 2년 차가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들 도현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희 이사했어요.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이사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 이사했냐고 물으니 일주일 전이라고 하더군요.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이제야 알려준다는 게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일이니 축하해줬어요. 이사 잘했냐고, 짐은 잘 정리됐냐고 물었죠. 도현이는 대충 대답하더니 다음 주에 집들이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희도 초대받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도현이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회사 사람들만 부를 거예요. 작은 자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모는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그래, 알았다. 재미있게 해라.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남편 조우식이 물었습니다. 왜 우냐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다 알고 있었죠. 집들이 날이 됐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리 아들이 새 집에서 친구들과 웃고 있을 시간이었죠. 거기엔 저희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도현이한테서 사진이 왔어요. 집들이 사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더군요. 20명은 넘어 보였어요. 작은 자리라더니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봤어요. 친구들, 동료들, 미나의 지인들로 보이는 사람들까지요. 근데 거기엔 가족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도현이 동생인 서현이도 없었고 저희 부부도 당연히 없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미나는 저희를 집에 들이고 싶지 않구나. 새 집을 보여주기 싫은 거구나.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미나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요.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지요. 도현이를 통하지 말고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나야, 명절에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어머니가 준비해 놓을게. 답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또 아무거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아무거나 괜찮다는 건 관심 없다는 뜻이잖아요. 차라리 이게 싫다, 저게 좋다 말해주는 게 나았습니다. 명절 당일이었어요. 도현이와 미나가 왔습니다. 미나는 문 앞에서 짧게 인사만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그리고는 거실 구석에 앉아서 휴대폰만 봤습니다. 저는 음식을 차리며 미나를 불렀어요. 미나야, 이리 와서 같이 해. 시어머니 혼자 하기 힘들잖아.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잘 못해서요. 어머니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못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하기 싫다는 거였죠. 저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어요. 저는 정성껏 차린 음식을 내놨습니다. 도현이는 맛있다고 했지만 미나는 거의 먹지 않더군요. 입맛이 없냐고 물으니 아니라고만 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미나는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이것저것 물어봐도 네, 아니요로만 대답했죠. 저는 그 시간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미나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희 먼저 갈게요. 일이 좀 있어서요. 명절인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려다 참았습니다. 어차피 핑계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도현이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미나를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니 집 안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한숨이 나왔죠. 그날 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미나에게 뭘 잘못한 걸까요? 집들이에 가고 싶다고 한 적도 없었고, 무리한 부탁을 한 적도 없었어요. 그저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었을 뿐인데요. 하지만 미나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도현이 어머니일 뿐이었죠.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존재요. 그날부터 저는 미나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절에도 뭘 좋아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준비했죠. 미나가 먹든 안 먹든 상관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35년간 교사로 살며 수백 명의 학생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손녀가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미나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 싶었죠. 설렌 마음으로 아기 옷을 사고 이것저것 준비했습니다. 그즈음 딸 서현이가 가족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저희 부부, 서현이, 도현이, 미나까지 5명이 들어간 방이었죠. 서현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아기도 생기니까 우리 자주 연락하며 지내자. 저도 좋았어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서현이가 사진도 올리고 안부도 물었죠. 저도 가끔 사진을 올렸어요. 남편이랑 산책가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기 단풍 예쁘네요. 이런 짧은 글과 함께요. 그런데 그날 오후였어요. 미나가 카톡방에서 나갔습니다. 갑자기 멤버가 1명 줄어든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실수로 나간 건가 싶어서 서현이한테 말했죠. 미나, 다시 초대해줘.
서현이가 미나를 다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미나는 또 나갔어요. 이번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나간 거였죠.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사진 한 장 올린 게 잘못인가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냥 내버려둬. 불편하면 나가는 거지 뭐.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족 단체방인데 며느리가 나간다는 게요. 며칠 뒤 도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엄마, 미나가 카톡방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그냥 미나는 빼고 우리끼리 하면 안 될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아내인데 왜 빼냐고요? 가족인데 왜 빼냐고요? 도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나가 카톡방에서 알림 오는 게 스트레스래. 그냥 필요한 얘기만 개인적으로 하자고 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가족끼리 안부 묻는 게 스트레스라니요. 사진 한 장 올리는 게 스트레스라니요. 그날 저는 카톡방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알았어. 미나 편한 대로 해. 그리고 방을 나왔어요. 서현이가 왜 나가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가족 단체방은 없어졌어요. 서현이는 따로 저한테 연락했고 도현이도 가끔 전화했지만 미나와는 완전히 단절됐죠. 미나가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도현이한테 물었어요. 출산 날짜 정해지면 알려줘. 병원에 갈게. 도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미나가 출산 때는 조용히 하고 싶대. 나중에 안정되면 연락할게. 나중에?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는데 할머니는 나중이라니요. 결국 저는 손녀 하린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소식을 들었어요. 도현이가 짧게 문자를 보냈죠. 엄마, 딸 낳았어. 모녀 건강해. 저는 축하한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고 손주를 처음 안아보는데 저는 문자로 소식을 듣다니요. 병문안을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어요. 미나가 싫어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집에서 혼자 아기 옷을 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참다 못해 도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할인이 얼굴 좀 보면 안 되겠냐고요. 할머니가 손주를 한 번도 못 봤다고요. 도현이는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미나가 산후조리 끝나면 연락할게.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지만 도현이는 바쁘다는 핑계만 댔죠. 결국 할인이를 처음 본 건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나서였습니다. 그것도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쳤을 때였어요. 도현이가 아기띠에 할인이를 안고 있었죠. 저는 얼떨결에 다가갔습니다. 할인이구나. 내가 할머니야. 할인이는 저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낯을 가렸던 겁니다. 당연했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머니니까요. 도현이가 황급히 아기를 달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저는 이 아이한테 할머니가 아니구나. 그냥 낯선 사람일 뿐이구나.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날 몰라봐요. 6달이나 됐는데 처음 봐요. 남편도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저희 부부는 그날 밤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는 가까이에 있는데 닿을 수 없었죠.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아요. 미나는 저희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남편 조우식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갑자기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거실로 뛰어갔어요. 남편이 소파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남편은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구급차를 기다리며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현이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1번, 2번, 3번을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딸 서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서현아, 아버지 쓰러지셨어. 지금 119 불렀어. 서현이는 놀라며 금방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도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미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라면 절대 걸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다급했죠. 며느리라도 붙잡고 싶었어요. 미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네, 어머니. 저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미나야, 지금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119 불렀어. 도현이 전화 안 받는데 좀 바꿔줄 수 있겠니? 미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왜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도현 씨, 지금 회의 중이에요.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나중이라고? 지금 시아버지가 쓰러졌는데 나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나야, 지금 내 아버지 쓰러지셔서 병원 가야 한다고. 빨리 도현이 좀 바꿔줘. 미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회의 끝나면 연락하라고 할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어요. 방금 미나가 전화를 끊었어요. 시아버지가 쓰러졌다는데 전화를 끊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남편을 들것에 옮겼어요. 저는 정신없이 따라 나섰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도현이한테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죠.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남편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도현이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서현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어떠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몰라. 검사 중이야.
서현이가 물었습니다. 오빠는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났죠. 서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났을 때였어요. 도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나한테 들었는데.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내 아버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2시간 전에 전화했는데 왜 이제야 받니? 도현이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몰랐어요. 회의 중이었어요. 미나가 급한 일 아니라고 했어. 급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내 아버지 쓰러졌는데 급하지 않아. 도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금방 가겠다고 했죠. 30분 뒤 도현이가 도착했습니다. 혼자였어요. 미나는 오지 않았죠. 저는 아들을 보는 순간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쇼크 상태였대요. 며칠 입원하면 괜찮아질 거래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입원실에서 잠든 뒤 도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전화를 못 받아서. 저는 아들을 보며 물었어요. 미나는 왜 안 왔니? 도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미나에게 다시는 전화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졌는데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었죠. 남편은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일을 잊을 수 없었죠. 도현이는 며칠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죠. 괜찮아. 걱정 마. 미나한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안부도 없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서현이한테 물었습니다. 미나한테 연락 온 거 있니? 서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도 아무 말 안 하던데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미나는 저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인이가 돌이 됐을 때였어요. 도현이가 돌잔치를 한다고 연락했죠. 저희도 초대받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돌잔치에 갔어요. 작은 식당을 빌려서 했더군요.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나는 저희를 보더니 짧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그게 전부였죠. 저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왔어. 할인이는 제법 커 있었어요. 저는 손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이는 저를 낯설어 했죠.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나가 황급히 아이를 안았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났어요. 괜찮아. 낯을 가리나 보네. 돌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손주가 날 몰라보는구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 뒤로도 저는 미나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습니다. 도현이한테만 짧게 연락했죠. 미나도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로 없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도현이가 중간에서 소식을 전할 뿐이었죠. 가끔 서현이가 할인이 사진을 보내줬어요. 저는 사진을 보며 손녀가 크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했죠. 어느 날 서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네랑 왜 이렇게 멀어졌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미나가 원하는 거야. 연락 안 하는 게 편한가 봐. 서현이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오빠한테 말해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그냥 이대로 지내자. 서로 불편하지 않게. 사실 저는 포기한 겁니다. 더 이상 미나와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었죠. 남편도 이제 미나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도현이 잘 지내는지만 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손주 얘기를 할 때도 조심스러웠어요. 자주 못 본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으니까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할인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가끔 어린이집 앞을 지나가곤 했습니다. 혹시 손녀를 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만난 적은 없었죠. 저는 그 시간 동안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가까운 건 아니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남보다 못합니다.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서운함이 남아 있었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기대를 한 거 아닐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잖아. 저도 알았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요.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가족 간의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가까워지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이 행복하면 됐죠. 손주를 자주 못 봐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도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요즘 통화를 자주 안 했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도현이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래 말해봐. 도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미나가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프리랜서였다가 회사에 정규직으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저는 축하한다고 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도현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요. 할인이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3시인데 미나가 퇴근이 6시거든요. 3시간 정도만 할인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니? 도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할인이 3시간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매일은 아니고 주 23회 정도만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도현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도현이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잖아요. 손주 봐주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지. 근데 3년 동안 손주를 제대로 보지도 못한 할머니야. 미나가 싫어해서 가까이도 못 갔던 할머니고. 도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미나가 불편하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니. 카톡방에서도 나가고. 내 아버지 쓰러졌을 때도 전화 끊었잖아. 그런 미나가 이제 와서 애 봐달라고? 도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옛날 일이잖아요. 옛날 일이라고? 저는 웃었어요. 옛날 일이라고 잊으라는 거니 3년 동안 손주도 제대로 못 보고 명절에도 며느리 눈치 보던 게 옛날 일이니? 도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그때 일로 서운하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서운하다고 느낄 가치도 없어. 내가 말했잖니, 도현아. 미나랑 결혼한 거지. 우리랑 결혼한 게 아니라고. 미나 가족은 미나한테 중요하지. 우리는 필요 없다고. 도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그때는 이해했어. 내가 아내를 더 생각하는 게 당연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해가 안 가. 필요할 때만 우리를 찾는 게 맞니? 도현이가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른 방법 찾아. 베이비시터도 있고 육아 도우미도 있잖니. 돈 주고 써. 도현이는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봐주시면 할인이도 좋아할 텐데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할인이가 날 알기나 하니? 낯선 할머니랑 베이비시터랑 뭐가 다르겠어. 도현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죠. 도현아, 미나한테 전해. 필요할 때만 찾지 말라고. 우리도 자존심이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지만 한편으론 속이 후련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저는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남편도 한숨을 쉬었죠. 그럴 줄 알았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됐죠. 필요할 때만 이용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뒤 서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니? 서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주잖아요. 봐주시면 좋잖아요. 저는 천천히 말했죠. 서현아, 내가 3년 동안 손주를 못 봤다면 어떻게 하겠니? 며느리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애 봐달라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 서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나도 손주가 보고 싶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
가족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야. 서현이는 한참 뒤에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 마음 이해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미나였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죠.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예요, 미나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미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죠. 미나가 말을 이었어요. 돌이켜보니 제가 어머님께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요. 전화도 피하고 카톡방에서 나가고 아버님 쓰러지셨을 때도 그랬고요.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라도 잘해보고 싶어요. 할인이도 할머니가 필요하고요.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야, 그 얘기는 이제 끝났어. 미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저는 차분하게 말했죠. 3년 동안 나한테 뭘 원했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불편하다고 했고. 나도 그렇게 했어. 조용히 있어줬지. 미나가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님, 저는 말을 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다 괜찮아지니. 필요할 때만 어머니 찾는 거 아니야. 미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이 없는 게 아니야, 미나야. 내가 우리를 가족으로 안 본 거지. 남편 부모니까 예의 상대하는 거였잖아. 미나가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진심으로 죄송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할인이는 너희가 키워. 나는 안 봐줄 거야. 미나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님, 그럼 할인이는요? 저는 대답했죠. 베이비시터 구해. 육아 도우미도 있고. 돈 주고 맡기면 돼. 미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봐주시면 할인이한테도 좋잖아요. 저는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죠. 3년 동안 손주도 제대로 못 본 할머니한테 뭘 바라니. 할인이는 날 모를 거야. 미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기회를 주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기회는 이미 있었어, 미나야. 3년 동안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안 준 거잖아. 이제 와서 기회 달라고 하면 내가 줘야 해? 미나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미나야, 미안하지만 이제 끝났어. 너희는 너희끼리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자. 그게 서로한테 편할 거야. 미나가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죠. 남편이 물었습니다. 미나였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과하러 전화했대. 남편이 물었죠.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거절했어.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다 괜찮아지는 게 아니잖아.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잡아줬죠. 그날 밤 저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편했습니다. 3년 동안 쌓였던 서운함을 다 털어낸 것 같았어요. 며느리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주를 자주 못 봐도 괜찮았어요. 제 자존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가족이라고 다 가까운 건 아니에요. 서로의 경계가 있고 그걸 넘은 사람만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죠. 미나는 그 경계를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도 넘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도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더 흘렀습니다. 할인이는 이제 5살이 됐어요.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유치원에 다닌다고 들었죠. 서현이가 가끔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도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어요. 저도 짧게 대답했죠. 잘 지낸다고요. 미나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도현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죠. 미나와 할인이는 없었어요. 저는 차를 끓여줬습니다. 도현이는 한참을 말없이 차만 마시더군요. 도현아, 무슨 일이니? 도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쉽게 당연하다고 여긴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도현이가 말을 이었어요. 부모니까 당연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나가 불편해하면 엄마가 참아주실 거라고요. 손주 봐달라고 하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이가 말했어요. 근데 엄마도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서운하시고 화나시고.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현아, 늦었지만 그걸 아는 게 다행이야. 도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나만 생각하고 엄마는 생각 안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현아, 아내를 생각하는 건 잘한 거야. 근데 부모를 무시하는 건 아니잖니. 도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말을 이었죠. 당연한 건 없어, 도현아. 가족도 서로의 존중 위에 서야 하는 거야. 미나가 날 불편해하면 나도 거리를 둘 수 있어. 그게 서로한테 맞는 거라면 그렇게 지내는 거지. 도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이제 저희랑 연을 끊으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고 할인이는 내 손주야. 다만 미나랑은 거리를 두는 거지. 서로 불편하지 않게. 도현이가 말했어요. 미나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요즘 많이 후회한대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반성하는 건 좋은 일이야. 근데 그게 바로 용서로 이어지는 건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도현이가 물었어요. 그럼 할인이는요? 할머니가 보고 싶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인이가 날 알기는 해. 도현이가 말했어요. 제가 사진 보여주며 얘기했어요. 이분이 할머니시래. 할인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다니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도현아, 천천히 생각해 볼게. 도현이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더니 말했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못났어요.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알았어. 이제 알았으면 됐어. 도현이가 돌아간 뒤 남편이 말했어요. 손주 보러 갈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보고 싶긴 해요. 근데 미나가 또 불편해하면 어쩌죠? 남편이 말했죠. 손주는 손주야. 며느리야,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일주일 뒤 저는 도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할인이 보러 가도 되겠니? 도현이는 기뻐했어요. 엄마, 감사해요. 주말에 오세요. 주말이 됐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도현이네 집에 갔어요. 4년 만에 가보는 집이었죠. 문을 열자 할인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감격했어요. 손녀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도현이가 사진을 보여주며 얘기했나 봐요. 할인아, 할머니야. 할인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 유치원 다녀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손주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미나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 왔어. 미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만큼 차갑지는 않았어요. 미나야,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잘하면 돼.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그날 저는 손주와 오랜만에 시간을 보냈어요. 할인이는 저한테 그림도 보여주고 노래도 불러줬죠. 저는 행복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손주 많이 컸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못 본 사이에 많이 컸어요. 남편이 물었죠. 미나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봐야죠. 진심으로 바뀌는지 지켜볼 거예요. 당장 가까워질 순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모르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게 참 어렵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다 가까운 게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가족이 되는 거죠. 미나는 이제야 그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도 당연한 건 없다는 걸요. 문득 젊은 시절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소통이란 듣기 싫은 말까지 들어주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요. 저는 이제 미나의 말을 들어줄 준비가 됐습니다.
듣기 싫었던 말들도요. 그게 진짜 소통의 시작이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시도는 해볼 거예요. 손주를 위해서라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인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죠.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저도 한 번 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황금들녘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잊지 못할 순간, 마음에 남는 말,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따뜻한 황금빛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